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보입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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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불송을 지금 하고 있는 챕터를 끝을 내고 큰 믿음, 큰 마음, 큰 믿음, 큰 지혜, 큰 원을 오늘 이제 끝을 내고 다음 9월 말에 보림 3강 그거를 하고 9월까지 이 책을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예불성은 끝을 내고 10월 며칠이지? 10월 첫 1일 날 말고 8일 날인가 그러면? 1, 2, 3 아니지? 7일 날 10월 7일부터는 그 우리말 능음경 야청 선생님이 번역해 놓으신 그 능음경을 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은 하겠습니다. 능음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그 능음경 안에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출가를 하면 능음경, 그 다음에 능음경, 원각경, 원각경인가? 이게 사과를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금강경을 제일 뒤에 배우게 돼 있어요. 금강경이 제일 어려운 경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금강경 배우고 있죠. 그 다음 유마경 하고 있는데, 이 능음경은 굉장히 부처님께서 상세하게 이렇게 잘, 능음경이 최고로 설명이 잘 돼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능음경을 제일 먼저 배우고 그 다음 경전을 배우게 그렇게 차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 능음경 속에서 불교와 마음이라고 그 야천 선생님이 쓰신 그 불교와 마음, 능음경에서 마음에 관한 부분만 뽑아서 정리해 놓은 거를 저번에 한 2, 3년 전에 했나? 그때 등광보살님 오셨을 때 했습니까? 네. 그럼 2013년도에 했나? 2014년도에 했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능음경 처음부터 쭉 할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능음경에 본래 차돌 능음이래 갖고 능음경이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우리의 그 공부하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요새 그 업에 대해서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업이라는 것은 모습이거든요. 모습. 그것이 선업이든 신구의로 짓는,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짓는 그 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습이다. 시공간이 들러붙는 거죠. 그 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시공간이 들러붙어서 그 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업을 지으면 그 당차가 공했다 하더라도 참회는 해야 된다. 그런데 참회를 하는데 이 업의 당처가 본래 비었구나, 이렇게 참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부처님이나 어떤 성신이나 하느님한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죄가 용서가 되느냐? 되지 않는다 이거죠. 왜? 본래 업이라는 것은 당처가 공해서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당처가 공해서, 그런데 있다 말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내드린 거하고 오늘하고, 참이란 먼저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할 때 참이란 먼저의 죄를 뉘우치고, 회는 앞으로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에게 또는 부처님에게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빌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부처님이나 신하고 또 몸뚱이 내로서 어디 딱 대가 돼버리죠. 근데 내가 지은 죄를 부처님이 사해 줄 수 있느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죠. 말이 되나요? 그거 참 비과학적이란 말이죠. 부처님과 내가 본래 그 당처가 하나인데 모습에 들어앉아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그 자가 받는 거죠. 말하자면 받는데, 그럼 부처님한테, 하느님한테 뭐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주자면 뭐 부처님이 그래 네 죄를 용서해 줄게 하고 면죄부를 딱 주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그거 참 비과학적이란 말이죠. 만약 죄를 용서해 주고 없앨 수만 있다면 자비로우신 부처님이나 성신들이 우리 중생들을 왜 이렇게 고생시키겠어요? 그 죄를 다 뺏어가 버리지. 아니 우리 인간 세상에도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가
아이고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그 괴로움을 대신 당해주고 싶다라는 그 정도의 마음이 나는데, 부처님 정도의 그 자비로우신 분 같으면 중생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밖에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의 당처가 비었다. 너의 마음 씀씀이도 진짜 마음이 아니다. 경계에 다 질려서 일어나는 그런 그 마음, 망심도 진짜 마음이 아니고 업이라는 것도 그 당처가 비었단 말이야. 그것만 놓아버려. 그것만 놓아버리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느니라. 이렇게 수없이 경전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중생 자신들이 그 말씀을 고지 안 들어. 부처님께서 너의 성품하고 나의 성품하고 그 당처가 하나야.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인연과 조건에서 일어난 모든 업들은, 망념들은 전부 변하고 헛것이야. 그러니까 변하고 헛것인데 머물지 말고 거기에 들러붙지만 않으면, 그것만 놓아버리면 니는 그 자리에서 본래 면목으로 돌아간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중생들이 고지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미해서 그렇죠. 안 들어. 그럼 그 말씀을 안 믿어. 고지 듣지도 않고 안 믿고. 그래서 한번 해볼 생각도 안 한다. 어이구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나는 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새말귀를 딱 보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새말귀가.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뭐가 끊어졌다? 안영수 씨? 시공간이 끊어진 거예요. 시공간이 끊어졌다고. 시공간이 끊어졌으니까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청정심이 되는 것이거든. 어머, 거기에 업이 달라붙을 수가 있느냐? 요새로 말을 하자면은 그 레코딩이 안 된단 말이죠. 옛날에는 공테이프 돌린다 많이 그랬는데 요새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MP3 있는 거를. 그래서 공테이프 돌린다고 하면 말이 되나? 우리는 한 생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녹화를 해버려. 테이프에 다 녹화를 해요.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앉으면 그걸 녹음을 안 해. 그냥 공테이프가 돌아버려. 이해되시죠? 공테이프가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점이 달라요.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앉으면 시공간이 들러붙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업을 굴린다는 말이 되고, 몸뚱이 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시공간이 들러붙어 버리죠. 그러면은 모습에 들러붙어 버려. 그러면 업에 매여 버리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몸뚱이 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 몸뚱이 내다 이렇게 하면 뭐가 들러붙는다? 시공간이 들러붙어 버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쫙 들러붙어 버려. 근데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면 시공간이 쓰는 거예요. 시공간을 쓰지. 과거, 현재, 미래를 쓰게 되는 거지. 근데 몸뚱이 내라고 하면 시공간에 들러붙어 버린단 말이지. 그 점이 완전히 다른 점이라. 그래서 몸뚱이 내다 이렇게 하면 시공간이 딱 들러붙으니까 뭐가 된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데 막 삼세간이 막 눈알이 팽팽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다 하는 아상에 들어앉으면 무엇이 된다? 삼세간이 팽팽팽 돌아가 버린다. 삼세간이 진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들러붙어서
근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렇게 하면 모습을 굴리는 삼세간이 굴려지는 거예요. 그 점이 다른 겁니다. 저기 서석자 보살님 아직 이 차이는 이해 못 하시겠죠? 네? 이 차이를 이해를 하시겠냐고요? 이 차이를 이해를 하려면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 연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연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연기라는 것은 뭐예요? 연기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기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생기고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저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기고 저것이 없으면 저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 진화론이 있잖아요. 진화론 우리는 충분히 수긍이 가능해요. 왜? 본래 고정된 것이 있었냐는 거죠. 고정된 것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자꾸 변한다. 인간도 본래 이런 모습이었나? 아니잖아요. 그죠? 왜? 지금 100년 전 한국 사람하고 지금 아이들하고 골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 모든 생활 양식과 음식 때문에 골상이 완전히 달라. 지하철에 딱 가보세요. 애들, 특히 여자애들 얼굴이 까매지고 다리가 전부 다 쭉쭉 뻗었어요. 서양애처럼. 많이 그래요. 지금 골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00년 전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북에 있는 청소년하고 우리나라 청소년하고 상당히 생긴 게 달라요. 그거 나오는 거 보면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 6, 70년대의 그 얼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붙잡고 있다. 공부할 때 이 점이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삐손해 또는 허공으로 쓰이나 허공. 무엇이 이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불제자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뭐라고 했어요? 무유정법이라고 했거든. 무유정법. 정한 법이 없다고 했는데 삐손음이 있다고 하든지 진짜 내가 있다고 한다든지 진짜 내가 있다 없다라는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진짜 내는 뭐가 없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야. 그런데 무엇을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 뭐 조그만한 티끌이라도 있어야지 이것은 있다가 없어지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나중에 백봉쌤 본문을 보면 허공이 찢어진다, 허공이 내려앉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셔요. 그 말은 뭐예요? 허공이라는 그는 관념이지요. 진짜 내라는 허공이라는 관념이 꾸어져야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나는 부처다, 부처를 하나 딱 붙들고 있어.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이러면 이 자리를 하나 붙들고 있어. 그거는 누가 붙드는 거예요? 내가, 몸뚱이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에 진전이 없어요. 또 다른 관념의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백봉쌤이 맨날 얘기하시죠. 상대성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 텅 빈 성품이라는 거예요. 절대성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었기 때문에 온갖 상대성을 놔두고, 비었기 때문에 이 상대성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변한다는 것, 변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기는 변한다. 공리도 연기도 다 변한다는 그 글 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내다 이러면은 왜 생사를 초탈하느냐? 허공으로서의 내는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거든. 근데 생사는 시공간이 들러붙거든. 모습이 있어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말이 되니까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딱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 그래야 연기가 이해가 돼요. 연기가 이해가 된다고. 안 그러면 연기가 이해가 안 돼. 변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변한다는 말, 연기라는 말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본래 자기 주체적으로 있는 실체가 없다는 말이 연기거든, 이게 지금. 그것조차도, 절대성조차도 공성인데, 우리가 말하는 절대성이라고 얘기를,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에 달라붙어버려, 사람들이 자꾸만. 이름은 뭐가 붙어요? 이름 뭐가 붙어요? 시공간이 붙어요. 그러면은 절대성도 뭐가 되느냐? 상대성이 돼버려요. 시공간이 들러붙으면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브라만, 아트만, 진짜네, 삐소넴, 허공 이런 것을 무엇을 있다라고 자꾸만 설정을 한다든지 가정을 하면 그건 뭐가 하느냐? 몸뚱이 내가 자꾸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뭐다? 연기의 도리로서 변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변한다는 것은 이런 인연,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것이 생기고 이 조건이 사라지면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조건이 있어야 생겨요. 그게 무슨 실체가 있어야 생기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조건의 바탕이 텅 비어야 돼. 그 조건의 바탕이 만약 무엇이라도 지가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떤 조건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조건은 못 받아들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이론적으로 완전히 텅 비어 있지 않으면 어떤 조건이 왔을 때 어떤 조건은 받아들이고 어떤 조건은 못 받아들인다면 그걸 절대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상대지요. 절대라는 것은 대가 없는 것이니까. 최정환 거사님, 이 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우리가 이 자리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해요. 자꾸만.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들어앉네. 이름만 붙이면 들어앉아. 이름이 붙으면 뭐다? 전부 상대성이다. 절대성이라는 것도 상대성이죠. 이름이 붙었잖아요. 절대성이 그 이름이 가리키는 그 자리는 아니지만 절대성이란 이름에 들러붙으면 상대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쏙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쏙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공이 있다. 그러면 몸뚱이 내로서 허공을 하나를 가정을 해서 그 허공에 들러붙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들러붙는다. 변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깊고 깊은 의미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비었다라는 의미가 되고 연기라는 의미가 됩니다. 변한다라는 의미에는.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변한다는 것을 알면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페이지 247쪽이요. 오늘은
좀 요거 마치고 요 다음 시간에도 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원래 그 자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중생들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몸에 들어앉습니다. 원래 그 자리다. 원래 그 자리다. 그 바탕이라는 말, 바탕을 놔두자 할 때 바탕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 단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단어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심행의 그 자리하고 최정환 거사님의 그 자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심행의 그 자리하고 최정환 거사님의 그 자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경계가 없어야 돼요. 경계가 없어요. 조그마한 티끌도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요만한 쪽살만한 티끌이 있고 최정환 거사님은 티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청정이라고 해요. 청정하다. 청정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하고 통하냐면 비었다라는 것과 통해요. 의미가. 이거는 뭐하고 통해요? 무상하고 통해요. 하나라는 말 속에, 둘이 아니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체의 모든 모습의 바탕이 되려면 극히 청정해야 되고 또 통 비어야 되고 모습이 없어야 돼. 그래야 하나가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원래 그 자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 자리를 다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그래 여기 뭐 삐소냄 뭐 이름도 많이 삐소냄 이 자리 뭐 허공 뭐 텅 비었다 무상 뭐 청정 이름이 무수히 많은데 무상인 자리를 가지고 있다 공인 자리를 가지고 있다 청정인 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 있다 없다가 아니다는 것이죠. 있다 없다를 나타낼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말을 하면 맞아요. 있는 것도 나타내고 없는 것도 나타낼 수 있는 그 바탕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왜? 우리는 말에는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 뭘 깨달음이라고 할까? 뭘 깨달음이라고 할까? 왜 우리 부처님이 그 가섭존자에게 또는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했을 때 정법안장이라고 하죠. 이심전심이라고 하는데 이심전심이라는 게 뭔 말이죠? 이심전심 하면은 보통 깨달았다라고 해요. 깨달음이라고 해요.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죠. 저기 거사님, 휴유 거사님, 이심전심이라는 것이 뭔 말입니까? 예, 그렇죠. 똑같아라는 말인데 어떻게 똑같아라는 얘기입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제 말과 똑같은 내가 안 똑같아. 이심전심이랄지 스승과 제자가 만난다랄지 뭐 깨달음이랄지 이거는 이렇게 두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것을 의미해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두 마음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도 완전히 청정해야 되고
이 마음도 완전히 청정해야 두 마음이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만약에 있는데 제자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말이 좀 이상하네. 얻으려면 스승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승의 마음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텅 빈 스승의 마음과 만나야 돼. 텅 빈 부처님의 마음과 만나야 이것이 깨달음이라. 그런데 내 마음이 있는 한에는 절대로 못 만나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래 그 자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중생들은 늘 모습에 있어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몸에 들어앉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야? 무유정법이에요. 무유정. 정한 법이 없다. 정한 법이 없다는 말은 변한다는 말이고 연기와 공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습에 들어앉기 때문에 이 모습이 있으면 뭐야? 이 모습은 모습을 지탱할 수 있는 땅이 필요로 해요. 땅이 필요로 하지요. 땅이 필요로 해서 모습에 들어앉기 때문에 이 환토, 꼭두각시의 땅을 나라로 삼아요. 게다가 미국이다, 영국이다 하면서 서로 전쟁까지 합니다. 꼭두 중에 꼭두, 꿈 가운데 꿈인데 말이죠. 이제 요새는 과학이 발달이 돼서 우리가 압니다. 왜 아냐면 이런 모든 모습을 막 세분해서 들어가요. 세분해서 들어가면 이 몸 이대로 비어 있거든요. 이 몸 이대로 비어 있으면 땅도 그대로 비어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도 비어 있고 몸도 다 비어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비어 있는데 우리는 보고 듣고 이렇게 모습을 다 보기도 하고 이렇게 전부 다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환을 놔두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환을 놔두고 있어. 그냥 과학적으로 봐도 비었어. 과학적으로 봐도 비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봐도 비었어. 그런데 우리는 비었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못해요. 모습을 봤을 때. 진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걸 가짜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사라져. 그렇게 되니까 바로 그것이 텅 빈 바로 이치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법신 무정무를 끌고 다니는 그 법신은 슬기를 고향으로 삼는 법입니다. 이제 또 법의 몸이라고 이제 법문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그거를 일깨우기 위해서 법의 몸이라고 했어요. 진리를. 그렇지요. 텅 빔을 법의 몸이라고 하니까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 하니까 또 그걸 하나 만들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모습 없음이에요. 모습 없음. 그러니까 무정무를 끌고 다니는 그 법신은 모습 없음은 모습 없음을 고향으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습 없음이 모습 있음을 고향으로 삼을 리는 없지요. 모습 없다는 것은 바로 지혜를 이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법신은 슬기를 고향으로 삼는 법입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예불송에 있는 이 법문들이 굉장히 어려운 법문이에요. 사실은요. 굉장히 어려운 법문이에요. 들을 때는 꼭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알지를 못해. 그 뜻을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는 해야 되죠. 슬기를 국가로 삼는 법이에요. 무엇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지혜를 국가로 삼는다. 우리 몸뚱이는 환신은 환토를 국토로 삼는 법이지만 무상인 법신은 무상인 슬기를 국토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이게 실감이 오지 않습니다. 국가라 하면 산도 있고 들도 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래요. 슬기, 지혜가 바로 여러분의 고향인 줄 알아야 됩니다. 슬기가 바로 여러분의 나라인 줄 알아야 해요. 이렇게 아는 것이 일승법이고 구경미입니다. 서석자 보살님, 몸뚱이는 변하지요. 변하니까는 진짜가 아니지요. 자꾸 변해가니까 잠시도 머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몸뚱이를 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치적으로 알았잖아요. 이치적으로 이걸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연습을 해야죠. 왜? 너무너무 오랜 동안 몸뚱이가 내다라고 지금 서석자 보살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60년 넘도록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뚱이가 정말 변하는 거지. 변하는 거니까 내가 아닐 수 있지. 라고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정말 이치적으로는 맞아. 그 한 번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경계에 가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헛것이구나. 내가 지금 일으키는 모든 생각이 변하는 것이구나, 헛것이구나.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 왜? 몸뚱이를 아무리 내라고 생각을 해봐도 몸뚱이도 쉬지 않고 변해가 버리는데 그 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결사적으로 우리는 내라는 걸 붙들고 있어요. 그것을 중생지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못하면 도저히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안 할 수는 없죠. 왜? 몸뚱이 내다 해서 이 몸뚱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몸뚱이 다 없어질 건데 앞으로. 정말 지구가 깨져버리면 거기에 있는 생물도 다 없어져 버릴 건데. 더 심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말은 뭐예요?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에 가지 않으면 백날 해봐야 맨날 시공간에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굴릴지언정 시공간에 들어앉으면 시공간에 들어앉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시공간에 들어앉는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그렇죠.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죠?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최정환 거사님. 자, 생각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죠. 모습에 들어앉는 겁니다.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것은 모습놀이에요. 물론 절대성이 나다 하는 것도 모습놀이에요. 절대성 자리가 나의 바탕은 될 절대성에 들어앉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모습에도 들어앉으면 안 돼. 모습에 들어앉으면 뭐가 붙는다? 시공간이 들어붙어 버려요. 이 점을 정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공간이 들어붙는다는 것은 뭐가 있다? 생사가 있다.
생사는 무엇에서 비롯된다? 모습에서 비롯되고 모습은 시공간에 들어붙는다. 요거를 먼저 이치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것을 자꾸만 실전에서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금방 내가 생각이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조금 있으면 화가 없어지지요. 이 화가 변하는 것이구나. 내가 되게 좋아. 이 좋은 것도 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좋다, 싫다 하는 것을 굴리기는 굴리되 들어앉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들어앉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시공간에 들어앉는다. 시공간에 들어앉는다는 것은 생사가 있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생사 문제를 해결이 가능하다. 생사 문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공간에 대한 모습에 대한 것이 변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 내가 철저하게 잘 이해와 파악이 되지 않으면 인생 문제, 곧 생사 문제가 해결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집에서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지. 그래서 조기에 들어앉지를 말고 저거를 굴린다. 그게 모습을 잘 굴리자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은 허공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인문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도 허공 중에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허공 중에 있는 게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허공 중에 있는 거예요? 몸뚱이는 텅 비어 있는데 세포 이렇게 들어가면 텅 비어 있고 내라는 생각도 자꾸 들어가면 텅 비어 있는데 허공이라는 것도 텅 비어서 없는데 허공 중에 있다라는 것은 말마디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말마디로 얘기한다. 이걸 표현을 하려니 제한적인 뜻을 가진 언어로 표현을 하자니 허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의 굉장히 트레이드 마크죠. 나는 허공으로 쓰인 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허공 중에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바로 허공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가 무슨 이런 모습도 이런 공간에 있기는 있지요. 그냥 봤을 때. 근데 좀 더 바탕으로 들어가면 나는 허공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여러분은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 의지하고 있지만 사실로 여러분의 법신은 허공 중에 있거든요. 말이 법신이 허공 중에 있다라고 했나? 그럼 법신이 따로 있고 허공이 따로 있냐? 법신이 있고 허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지금 법신이 곧 허공이다. 그래서 법신도 모습이 없고 허공도 모습이 없어서 법신과 허공을 둘러 나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걸 말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나도 허공 중에 있습니다. 여기 나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나. 예, 빗소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허공 중에서 허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허공 중에서 허공놀이, 허공이 허공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안영수 씨 이해됩니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허공이 뭐 하고 있다? 허공이 허공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일심행 이렇게 있는 거는 뭐예요? 허공이 허공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래 놔둔 거예요. 그걸 놔두다라고 하는 겁니다. 놔두다, 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있어서 뭘 나타내고 이게 아니라 스스로
그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놔두고 그 자리가 그 자리, 그것을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이 허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법신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따름입니다. 뭐예요? 법신도 공성이에요. 그때 우리 반야신경 할 때 얘기했습니다. 불교는 철저한 무신론이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법신 자리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신론이 돼요. 그래서 그 인도에서 뭐 아트만은 영구불멸하는 그 어떤 나라는 존재, 브라만 이런 것이 있다. 이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무신론이에요. 무유정법이에요. 정한 법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절대성 자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정법이 되는 겁니다. 정법. 서석자 보살님 어렵죠. 그러니까 뭐를 자꾸 해야 된다고? 모습공식. 모습공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것들이 이해가 안 돼. 부처님의 그 삼법인을 공부를 안 하면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현재. 그래서 사람들에겐 이 몸뚱이만 보이기 때문에 자꾸 육신 속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생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생사는 시공간이 들러붙어요. 그러면 생사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시공간을 뛰쳐나야 되거든. 시공간을 뛰쳐나려면 모습이 없는 자리로, 그 바탕 자리로 가야 된단 말이죠. 안영수 씨, 이해는 되지요? 지금 이 말이. 예,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면 연기와 공리가 이해가 되고 파악이 돼야 시공간이 붙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시공간이 끊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할게요.